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28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 중에 5번째 과목이죠. 식품 제조 공정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크고 무거운 식품 원료를 운반하려고 한대요. 이때 주로 사용되는 고체 이송기로 수직 방향,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양동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어떤 양동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송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이송기의 이름은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버킷 컨베이어에 해당이 됩니다. 버킷이라는 게 결국 양동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컨베이어 벨트, 체인의 경우엔 뭐를 이용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전거 체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체인을 이용해서 이송시키는 게 체인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롤러를 이용해서 롤러 위에서 식품이 이동할 수 있는 게 롤러 컨베이어고요. 스크류 컨베이어의 경우는 스크류는 항상 회전을 생각하겠죠. 어떤 것이 회전하냐면 어떤 날이 회전하면서 이 날의 회전에 의해서 이송을 시킬 수 있는 게 스크류 컨베이어입니다. 수직 방향 운반용의 양동이를 이용하는 것은 버킷 컨베이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건조 장치를 물어보고 있는데 원통 표면과 접촉을 시키고 회전시키면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 열의 전도를 이용한 건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조를 위해서는 열을 이용하는 가열의 건조 방법이 많이 있는데, 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류와 건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류는 액체나 또는 기체, 물이나 또는 공기에 열을 이용하는 거였고요. 어떤 흐름을 이용하는 거였고, 건조가 아니고 대류와 전도죠. 전도의 경우엔 어떤 금속 판과 직접 닿아서 이 판에서 열이 이동하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원통 표면과 접촉시키면서 회전시키는 건 네 가지 중에 드럼 건조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분무식 건조기와 유동 증식 건조기 모두 열풍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드럼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농축 공정 중에 원료의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가열을 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증발 농축은 가열을 하는 거겠죠. 가열 증발을 시키고, 동결 농축은 냉각을 시키니까 온도 변화가 생기고요. 감압 농축의 경우에도 압력을 낮춰서 가열을 시킵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가 생깁니다. 막 농축의 경우엔 어떤 필터를 이용하는 거겠죠. 조그마한 것들은 이동하고 큰 거는 이동하지 못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농축시키는 방식으로, 물리적 농축이기 때문에 가열이 또는 냉각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막을 이용한 농축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동성이 비교적 큰 계란이나 크림, 쇼트닝의 제조에 적합한 혼합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믹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쓰이는 믹서도 있고 공장에서 쓰이는 믹서도 있는데, 각각의 믹서 종류 중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팬 믹서가 어떤 방식을 의미하냐면, 믹서기 안에서 혼합 날개가 존재합니다. 큰 혼합 날개가 존재해서 이 큰 혼합 날개가 회전을 하면서 섞어주는 게 팬 믹서로, 유동성이 큰 끈적끈적한 계란, 크림, 쇼트닝 같은 거 만들 땐 팬 믹서의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럼 믹서의 경우에는 이런 팬이 없이 큰 드럼 통에 넣고 믹싱을 해주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시멘트 같은 거 믹싱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크림 제조에 적합한 방법은 아니고, 스크류 믹서의 경우에는 우리 계속해서 봤었죠. 어떤 칼날을 이용해서 칼날이 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팬 믹서는 보다 큰 회전 날개가 돌아간다면, 스크류 믹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히 가정용 믹서기에 있어서 회전 칼날이 돌아가면서 믹싱을 하는 게 스크류 믹서로, 이 문제에 해당되는 믹서는 4번에 나와 있는 팬 믹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재료에 불필요한 물질이 들어갈 수 있죠. 이를 분리, 제거하는 선별법의 선별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 선별하는 방법은 크게 무게에 의한 선별이 있고요. 무게가 무거운 것과 무게가 덜 무거운 거를 원심 분리 등을 통해서 분리할 수 있고, 크기에 의해서 선별할 수 있겠죠. 크기가 큰 거와 작은 거 선별할 수 있고, 또는 모양에 의해서 선별할 수 있고, 또 뭐에 의해서 선별할 수 있어요? 색에 의해서 선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에 의한 선별은 뭐예요? 주관적인 방법이죠. 내가 경험적으로 봤더니 얘랑 얘는 다른 거야 라고 선별하는 건 우리가 식품 재료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과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과학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경험에 의한 선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교반 속도가 빠른 약체 아니겠죠? 액체 혼합기에 방해판이 하는 주된 역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반기에 넣고 교반을 해줍니다. 빠르게 섞어주는데 액상의 경우 특히 빠르게 섞이겠죠. 그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소용돌이 현상이 생깁니다. 교반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요.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내용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해판에 넣어서 내용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정답은 1번이고, 방해판에 넣는다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회전 속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열 발생으로 내용물의 점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방해판에 넣어주는 건 아닐 겁니다. 이건 현상이겠죠. 정답은 1번, 소용돌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방해판에 넣어줍니다. 특히 언제? 액체를 혼합할 때.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압출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압출기 익스트루더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여기 원료를 넣어주고요. 그 밑에 특별하게 생긴 특이한 형태의 공정을 거치면서 이 안에서 특정한 형태로 나중에 성형돼서 나온 걸 압출기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식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써요? 마카로니 만드는 데 쓰이는데죠. 그 외에도 스파게티 만드는 데 쓰이고, 당면도 이런 방식으로 압출해서 압력을 줘서 만드는데, 우동면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동면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냐면 크게 면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줍니다. 어떤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타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이 우동면이기 때문에 당면, 마카로니, 롱스파게티는 압출기, 익스트루더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우동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을 건조시켰어요. 보통 가열을 시켜서 건조시키죠. 이 가열, 건조 중에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조 중에 특히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갈변 현상이 일어나죠.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색소가 파괴되게 됩니다.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기 쉽고, 마찬가지로 아미노산 파괴가 일어나고요. 지방의 산화도 일어나기 쉬워요. 셋 다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가용성 물질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건조라는 건 물이 날아가는 거죠. 물이 날아감과 동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이 물과 함께 막 날아가진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연속 조업이 가능한 원심 분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원심 분리기는 뭐예요? 어떤 원심력을 이용해서 관 같은데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무거운 건 밑에 깔아앉고 가벼운 건 뜨는 걸 원심 분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원심 분리의 경우, 특히 관형 원심 분리의 경우에 관이 이렇게 있으면 원심력을 통해서 다 돌렸어요. 그럼 밑에 있는 거, 무거운 거 가라앉고 위에 있는 게 뜨죠. 그럼 위에 있는 걸 모으거나 또는 버리거나 해서 분리를 해줍니다. 즉, 수동적으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유에서 크림을 분리할 때 계속 수동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걸 계속 모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방식을 사용할 수 있냐? 원판형 원심 분리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판형 원심 분리기 사용하면 디스크가 위에 있죠. 그리고 우유를 넣고 나서 원심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가벼운 물질, 그러니까 비중이 좀 낮은 물질, 부유 입자들이 어디에 붙겠어요? 이 원판에 붙어요. 그리고 남은 건 분리가 되죠.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연속조합, 연속식으로 우유에서 크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에 나와 있는 원판형 원심 분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어떤 계란에 껍질에 어떤 오염물이 묻었어요. 또는 과일, 사과의 표면에 어떤 기름기가 묻거나,
자, 이렇게 표면에 묻은 걸 제거할 때 물 또는 세척수를 이용하는데요. 이건 건조한 방식이 아니죠. 습식이죠. 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세척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표면에 뭐가 묻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경 닦기 생각하시랬어요. 어디에서 쓰는 거? 안경점에서 쓰는 거. 안경점에서 안경 닦으려고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긴 물이 들어있는 통 안에 안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징 소리가 좀 나고 꺼내면 안경이 깨끗해지죠. 표면에 있는 걸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초음파 세척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분무 세척 등을 이용해서도 당연히 세척할 수 있겠죠. 1번 첨지 세척은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침지, 소킹이라는 건 침지, 담그는 방식으로 세척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다음 중 압출 성형기의 기본 기능과 관계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압출 성형기 우리 앞에 봤죠. 어떤 거? 원료를 넣은 다음에 특별한 형태로 성형해서 빼내는 거. 일로 들어가서 이 압출 압력에 의해서 특별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나오는 걸 압출 성형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혼합되겠죠. 그리고 부풀어 오르니까 팽화되고 조직화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가수분해. 이거는 물을 넣어서 분해시키는 건데 압출 성형기의 기본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증발 농축을 시켰어요. 즉 증발시켜서 어떤 물질을 농축했을 때 용액에 나타나는 현상을 옳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증발이라고 하는 건 물이 날아가는 걸 의미하죠. 물이 날아가면 어때요? 농도가 높아지겠죠. 자, 어떤 물질의 농도가 높아져요? B점. B점은 뭐죠?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랑 같은 말입니다.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물이 날아가고 끈적끈적한 또는 고체의 물 상태가 되면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맞는 설명 2번이고 거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도는 낮아지는 건 아니고 높아지겠죠. 끈적끈적한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표면에 홈이 있는 원판이 회전을 한대요. 그리고 고형식품이 전단력, 시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분쇄되는 분쇄 장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표면에 이렇게 홈이 나 있어요. 특별한 홈이 나 있고 이 홈이 있는 곳에 식품을 통과시키면서 분쇄하는 장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판을 이용하고 홈이 있대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좋습니다. 원판은 뭐라고 불러요? 디스크죠. 디스크 밀에 해당이 됩니다. 해머 밀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해머가 돌아가면서 망치어처럼 생긴 해머가 돌아가면서 잘라주는 거고 롤밀은 롤러, 큰 롤러가 돌아가면서 분쇄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판이 회전하면서 전단력에 의해서 분쇄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디스크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초임계 가스 추출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소할 수 있지만 이거 어디에 많이 쓰는 거예요? 디카페인 커피 만드는 데 많이 쓰이는 겁니다. 커피로부터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선 초임계 가스 추출법에 의해서 카페인만 분리할 수 있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초임계 가스로는 반응성이 작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이런 초임계 가스 추출법을 나오면 디카페인 커피나 또는 향 성분을 추출하는 걸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농축을 여러 단계로 할 수 있는데 설비비가 비싸지만 처리량이 적고 점도가 높은 최종 단계의 농축에 많이 사용하는 증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긴 관형이나 또는 코일, 플레이트식은 비싸진 않겠죠.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3번에 나와 있는 기계 방막식, 방막식은 뭔가요? 방막은 얇은 표면을 의미합니다. 얇은 표면을 통해서 증발시키기 때문에 점도가 높은 단계에서도 농축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얇은 표면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설비비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처리량이 적겠죠. 단면적을 높이긴 하겠지만 얇은 표면이기 때문에 처리량이 적습니다. 정답은 3번 기계 방막식 증발기가 최종 단계의 농축에 사용되는 증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이 100kg 있대요. 수분 함량이 50%래요. 그러면 자, 식품은 100kg예요. 수분 함량이 50%니까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50kg 들어있겠죠. 이거를 수분 함량 20%로 낮춘대요. 그러면 수분을 20kg로 없애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겠죠. 50kg에서 20kg로 없애면 30kg 줄여주면 되겠네 라고 4번을 정답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분이 30kg 줄었어요. 그러면 전체 무게가 몇이 되겠어요? 70kg이 되겠죠. 70kg 중에 20kg 수분이 남았어요. 70kg 중에 20kg 수분이 남았으면 수분 함량이 20%예요? 20%가 아니죠. 전체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전체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100kg인데 빼줘야 되는 양을 x라고 할게요. x만큼 빼줬어요. 그리고 수분은 원래 50kg 있는데 여기서 x를 빼줬어요. 그쵸? 여기에 100을 곱했더니 몇 프로라는 거예요? 20%라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우고 풀면 자, 이 100을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100분의 20이 되겠죠? 100분의 20은 5분의 1이니까 여기에 5를 곱할게요. 5에 50 빼기 x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는 100 빼기 x가 되겠죠. 이걸 푸시면 250 빼기 5x는 100 빼기 x고 옮겨줘야겠죠. 얘는 150이 남고 얘는 4x가 될 거예요. 그럼 x는 몇이에요? 4, 3, 12, 4, 7에 28, 37.5kg입니다. 37.5kg 문제 풀어보고 한번 구해볼까요? 100kg에서 37.5g을 뺐으니까 남아있는 건 몇이에요? 62.5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수분의 함량은 몇이에요? 50에서 37.5를 뺐으니까 12.5네요.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이 되나요? 네, 5분의 1이 되네요. 5분의 1이니까 20%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검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색채 선별기를 통해 선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색채 선별기를 이용한다는 건 색이 서로 다른 걸 의미하죠. 숙성 성도가 다른 토마토는 색이 다른가요? 그렇죠. 녹색에서 빨간색이 되겠죠.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요. 맞고, 과도하게 열처리 된 잼은 색이 변하니까 맞고, 크기가 다른 오인 색이 다르나요? 색이 다르진 않죠. 다 녹색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 표면에 어떤 결점을 가진 땅콩은 색이 다르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세 가지는 색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지만 오이의 크기만 다른 걸 가지고 색채 선별기를 이용해 선별하기는 어렵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원료를 파쇄실에 회전 칼날로 절단한 뒤에 스크린을 통과시킨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크린을 통과시켜 일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조립하는 파쇄형 조립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 가지 조립기가 나와 있는데 핀밀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알 거예요. 핀밀은 디스크에 어떠한 핀이 형성돼서 이 핀을 통해서 파쇄하는 거고, 좀 생소할 수 있지만 1번에 나와 있는 피츠밀이란 게 어떤 식으로 분쇄를 하냐면 우선은 회전 칼날을 이용해서 어떤 칼날을 이용해서 자, 칼날이 회전하면서 분쇄를 시킵니다. 어떤 식품을 큰 거를 넣어서 작게 분쇄를 시켜요. 분쇄시킨 게 이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 앞쪽에 스크린이 존재해요.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 필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터에 의해서 한 번 더 여과가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크기의 파쇄된 물질만 나오겠죠. 이런 방법을 피츠밀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고 스크린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일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조립한다. 라는 걸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원료의 전처리 공정으로 분쇄의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분쇄는 작게 만드는 거죠. 1번 볼까요? 원료의 입자 크기를 감소시킨대요. 그럼 건조 속도가 느릴까요? 아니면 빠를까요? 빠르겠죠. 왜 빨라요? 표면적, 단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건조될 거예요. 여러분 고추 가루를 건조시키는 것과 고추 자체를 건조시키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빠르게 건조되겠어요? 고추 가루의 경우에 더 빠르게 건조가 되겠죠. 물이 날아갈 면적이 더 넓어요. 정답은 1번이고 특정한 원료의 입자 크기를 균일하기 위해서 분쇄할 수 있고요. 혼합 공정을 쉽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쇄할 수 있고, 조직으로부터 원하는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추출의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분쇄할 수 있습니다. 2, 3, 4는 맞고 1번은 건조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균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무균 충전 시스템은 여러 가지 식품을 제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균 충전하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저장 기간이 늘어나겠죠.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변질이 방지될 거예요. 그럼 이런 무균 충전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 우리 식품은 포장 용기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포장 용기에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재료를 넣고 나서 살균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미생물이 완전히 죽지 않아요. 잘 죽기 어렵습니다. 무균 충전 시스템은 따로따로 살균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따로따로 살균을 해도 포장하는 과정에서 균에 의해서 오염이 됐죠. 따라서 무균 충전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무균 환경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전체를 무균으로 만든 방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균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고 용기에 관계없이 균일한 제품,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장 용기에 식품을 담아서 밀봉 살균하는 거 아니고요. 각각 살균한 후 포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초고온 순간 살균으로 처리해도 살균이 잘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두 번째로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 같이 살펴보았는데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